최근에 진짜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8시 여느 때와 같이 학원이 끝나고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스마트폰을 하며 이동 중이던 14살 노양. 친구들과 메신저를 하던 중 1호선 젠틀맨이라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능에 익숙하지 않았던 노양은 스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음성 메시지에는 남성의 흥분한 신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반경 9m 이내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문자, 사진, 동영상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일명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 주위에는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 몇몇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지만 음성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가 누군지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보복당할까 봐 무서운 마음에 티도 내지 못한 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음악을 들으려던 찰나 두 번째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바로 남성의 성기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양이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스락이나 거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보기 장으로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그대로 뜨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노양은 불안한 마음에 다음 역에서 바로 하차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저 사람 전화번호를 몰라도 보내는 거예요? 돼요. 네,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쓰는 기종이랑 같은 기종인 사람이 막 지하철에 막 불특정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윤정 씨가 이거를 공유를 쫙 뿌렸어. 수신 거부를 해놓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연락처 저장된 사람 것만 받게 돼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 필터 없이 다 받게 설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윤정 씨의 파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팅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헌팅. 맞아요, 그럴 수 있고. 이거 젊은 세대들도 꽤 했었던 건데. 맞아요. 한동안 유행했던. 네네. 그 사진에 밑에 연락처나 인별그램 많이 써서.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누가 저 기능을 켰을 때 그 사람 약간 프로필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에바 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자라는 게 딱 네, 보면 알아요.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를 요즘에 디지털 바바리맨이라고 한대요. 바바리맨 아시잖아요. 그 노출증 환자들. 우리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실물로 봤죠. 이렇게 실물로 보셨어요? 네? 뭘 실물로? 우리는 학교에 상주하는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없이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고야.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고야. 배트맨이네. 맞아. 그래서 뭘 저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나. 아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네요. 이게 디지털 바바리맨 사건인 거잖아요. 그 바바리맨들도 시대 흐름에 발맞춘다라는 게 난 너무 걔네도 바쁘다. 뭐 트렌디하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발맞췄다고 정말 해야 되는 짜증나. 거야? 왜 들고 아니 그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예전에 노출증 환자들은 자기 걸 보여주면서 그 놀라는 표정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쾌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아우 거예요. 징그러워. 아니, 주변에 있는 내 이 반경 한두 명이 아니라 이 9m 이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머. 완전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걸 잡을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열차 안이다 그러면 다 닫아놓고 그렇지. 와가지고 하나 다 핸드폰 해가지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 없으면 그걸 개별적으로 다 확보해서 할 수가 없어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범죄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 진화된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범인은 잡혔나요? 안 잡.
그 결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서 잡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누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아, 근데 이 기능이 편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업무 처리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 기능을 쓸 일이 있나? 연우도 그랬잖아.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사진 전송. 사진 우리는 톡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애들은 야 에어로 할게 이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니? 그게 훨씬 편리한 기능이에요. 화질도 좋게 훨씬 빠르게. 전송이 되니까. 맞아요. 아니 그 아이들끼리 이 기능 서로 사용하다가 이거 문제된 경우도 있나요? 제가 만났던 사례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사진을 수락해서 받았어요. 아, 열받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진첩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학교 수업 때 필요한 사진을 이제 학교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그때 이게 딸려간 거예요. 아 최악이다. 그럼 얘가 순식간에 둔갑이 되죠. 가해자처럼. 와 씨. 짜증나. 그러니까 저장하지 마, 삭제해.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사실. 친구들끼리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때 바로 이걸로 보내줄게, 이거 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휴대폰이 아닌 친구는 소외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소위 말하는 우리 예전에 은따 같은 것들이 아하.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에어 안 된다고 은따가 된다고요? 옛날에는 4명이 가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넉 장 찍었어. 나눠 가지려고. 그래. 그럼 뒤에다 이름 써서 나눠 그럼. 가졌어.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등골 브레이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이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약간 좀 답이 나왔던 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송하는 것을 기계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